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까이유 9회차입니다. 뭐든지요, 배울 때요, 이거 하나만 안 해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 배우시는 분들한테 뭐 다른 피아노나 다른 것도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필라테스 배우거든요. 필라테스 배우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횟수로. 근데 막 아기 낳고 막 여러 가지 막 일 때문에 중간에 못 간 적도 있는데, 제가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필라테스 할 때, 왜냐면 또 몸이 잘 안 되니깐요. 제가 이래요. "저는 초보잖아요. 저는 비기너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필라테스를 대하는 자세는요, 저는 비기너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즘에 깨달아서 '난 비기너 아니야. 난 3년 차야.'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거는 햇솔에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difficult, hard, 어렵다. 그렇지.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러지는 왜 나는. 그래서 영어 공부하실 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역시 저 영포자예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꾸세요. "저는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어렵지만, 아예 어렵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쉽진 않지만 이렇게. 그게 이제 오늘 내용에도 들어있긴 한데요. 까이유의 엄마나 아빠의 말투를 보면요, 절대 부정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not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difficult 대신에 not easy, easy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말이 또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시작하긴 할 건데요. 어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로, 네. 최소한 이거 카이오 공부하고 있는 만큼은요, 동안은요. 네. 오늘 그럼 진도 한번 나가 볼게요. 오늘의 제목은요, 카이오's friends예요. 까이오의 친구들이죠. Our friends were supposed to come and our friends were supposed to come and 네. 뭐라고 했죠? our friends were supposed to come and 원래 come 다음에 and 뭐 내일은 come 뭐 이런 뒤에 더 말이 있는데, 제가 여기만 잘랐는데,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be supposed to come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not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뭐뭐 하기로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복습 차원에서 제가 그냥 골라봤어요.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해서. 그래서 our friends were supposed to come. 뭐 my daddy was supposed to come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아빠가 오기로 했다. 제가 얼마 전에 콩순이 하나 봤는데, 아빠가 자전거 가르쳐 주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이제 수의사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파 가지고 놀이터에서 콩순이랑 자전거 타다가 자기 일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이제 치료해 주러. 그런데 아빠가 이제 나중에 오긴 했지만, 만약에 콩순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안 왔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our daddy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My daddy was supposed to come. 우리 아빠가 오기로 했어. 그렇게 말할 때,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You don't look very happy. You don't look very happy. You don't look very happy. 할머니도 좀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You look sa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대신에 happy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You don't look very happy. 너 그렇게 기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결국엔 너 우울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울하다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 you look sad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단정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죠. 그거 대신에 "You don't look very happy."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래서 영어를 좀 나중에, 지금은 패턴을 일단은 배워서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로 툭 치면 나오는 그런 만약에 단계 있으시다면요,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표현 없을까? 이거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아이에게 좋은 표현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또 레벨이 있어요. 단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고민할 것도 없이 좋은 문장을 제가 뽑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게 있다. 예전에 "You look sad." 이렇게 말을 하셨다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You don't look very happy." 그쵸? You don't look very happy. You don't look very happy. I've got nobody to play with. 그렇죠. "I've got nobody to play with."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I don't have any friend."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don't를 쓰거나 앞에 문장에 부정문을 써서 부정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부정문은 없어요. not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 돈이 없어." 영어로 보죠. "나 돈이 없어." "나 돈이 전혀 없어.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I don't have any money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 난 정말 돈이 없어. 같은 뜻이긴 한데 이거보다 더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I have no money 이렇게 해도 돼요. I don't have any money. 이것도 돈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I have no money 이렇게 말해도 돼요. I have no friends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현 방법이긴 한데 뭐 어떤 걸 더 많이 쓴다 덜 쓴다 이거는 없어요. 근데 약간 제가 듣기로는 그 no money라고 하거나 nobody라고 하면 그게 왠지 더 조금 더 강하게 들려요. 저 진짜 친구 없어요. 저 놀 친구가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I've got nobody to play with. 그쵸? 이렇게 말할 때. I've got nobody to play with. 그다음 next 볼게요. Don't you have any friends? Don't you have any friends? 자, 여러분들은 보통 질문할 때 긍정문으로는 잘하시죠? Do you have any friends? 이렇게. Do you have a piano? Do you like milk? 뭐 물어볼 때 긍정문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특히 뭐 what도 되게 많이 물어보죠.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뭐 what's your nam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하는데 보세요. 이제 한국말도 계속 긍정문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쵸? 너 뭐 친구 있어? 뭐 했어?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부정문으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제가 처음 문장 부정문으로 들어본 게 이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 내가 왜 부정문으로 물어보질 않지? 이거를 처음 느낀 게 미국의 시카고 있을 때 텍사스에 친구가 어학연수를 온 거예요. 언니가 결혼을 해서 형부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텍사스에 놀러를 갔는데 텍사스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때 시카고는 엄청 추웠는데 거기 갔는데 여름인 거예요. 거의. 그리고 집이 무슨 타운하우스 같이 생긴 데였는데 그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 같은 데인데 빌라 단지인데 그 빌라 사이사이에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아무나 와서 이렇게 목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야외 좀 풀장 조그만 풀장 온천욕 같이 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다른 애들이 한 초등학생 한 5학년 정도 된 남자애들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걔는 친구라기보다 제가 아는 동생인데 그 동생은 굉장히 영어도 저보다 많이 공부했고 저보다 많이 이제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Aren't you cold?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ren't you cold? 너 춥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re you 뭐 cold? Are you 뭐 hot?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Aren't you는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으신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처음부터 잘하셨던 분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때 저는 굉장히 그때 20살도 훨씬 넘었을 때였어요. 스물 몇 살, 22살인가 3살인가? 근데 저는 그거 듣고 그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느낌이 어머 이상해. 맨 처음에는 aren't you가 뭐야? 되게 이상하다 막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부정 의문문도 있구나 영어에도. 그래서 한층 더 발전된 그 한마디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어에서는요 꼭 항상 긍정문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까요가 지금 저는 놀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Don't you have any friends? 정말 친구가 하나도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없니?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서 아이한테 뭘 먹이고 싶어요. 근데 I'm not hungry. Aren't you hungry? Aren't you really hungry? 너 진짜 배가 안 고프다고? 이렇게 뭔가 부정문으로 상대가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되물을 때, 부정문으로 물어볼 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제가 골랐는데요. Don't you have any friends?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입에 많이 붙여서 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next. I'm sure you must have some friends. 지난 시간에 까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I'm sure you think you heard something. 그 몬스터 소리 들었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할머니가 이래요. I'm sure you must have some friends. 여기서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추측하는 거, 강하게 추측하는 거. You must be hungry. 너 진짜 배고플 텐데. 그렇죠. 그렇게. I'm sure you must have some friends. 할머니가 확신하는데 너 친구 좀 있을 거야. 너 친구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I'm sure you must have some friends. I'm putting the yellow ones in a row. 네, 이 여자 이름 제가 좋아하는 그쵸 카이유 역시 이번에서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여자애가 이제 그 사탕을 가지고 캔디 가지고 놀고 있는데 처음에 달라고 하니까 싫어 막 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여기 있어 하면서 이렇게 줘요. 근데 그걸 카이유가 실수해서 쏟아버리죠.
쏟아버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결국 그걸 쏟으니까. 근데 또 거기에서 이 여자애가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걸 이렇게 한 줄로 나 이거 빨간색으로 한 줄 만들게. 그래서 I'm putting the yellow 노란색이네요. I'm putting the yellow ones in a row. 나 노란색을 놓을 거야. 근데 뭐 어떻게 놓냐면 in a row가 하나 줄로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고급 표현이고 이런 것들도 익혀놓지 않으면 절대 말을 할 수 없는 뭐 원 라인으로 한다던가 이런 콩글리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줄은 in a row. 이 row는 또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콘서트 같은 거 보거나 공연 볼 때 이렇게 한 줄 이런 게 다 그 row라고 불러요. 그래서 I'm putting the yellow ones. 나 옐로우 노란 것들을 이렇게 한 줄로 만들게. 그리고 나서 가유가 떨어진 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 여자애가 자기가 숨겨놨던 거, 이게 모아놨던 거, 세이브해놨던 거죠. 그걸 또 기꺼이 내주는. 아, 정말 제가 키우고 싶은 아이의 롤모델. 네, 정말 클레멘트는 마음도 넓고 일단 첫째로 그 다른 친구 이렇게 마음을 배려하는 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것을 내줘서라도 이렇게 다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네, 정말 이번 편에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다음 볼게요. Caillou, that candy was on the floor. It's not going in your mouth. 여기에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또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를 더 크게 읽는지. Caillou, that candy was on the floor. It's not going in your mouth. candy, flower, going, mouth 이렇게 네 개요. 카유, that candy 그거 이제 주워 먹으려고 하니까 본능적이죠. 떨어진 거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That candy was on the floor. was under는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was on the floor. 그 캔디가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 It's not going in your mouth.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Don't eat it. 그쵸? 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 캔디는 바닥에 떨어졌어. 바닥에 있어. It's not going in your mouth. 네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런데 좀 이상하죠. 네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먹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직역해서 외우면은 정말 이상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영어식만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먹지 말을 it's not going in your mouth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차라리.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don't eat it 이렇게 하지 말고 it's not going in your mouth 이렇게 말하는 거. 자. I don't think so. 그쵸. 또 친구 이제 물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I don't think so. no라는 말 대신에 I don't think so. 정말 좀 확신이 없을 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까는 nobody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한 명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다시 물어보니까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해요. 반대는 I think so. 그다음에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지난 시간에였나요? 지지난 월요일 날. 그래 맞아. Of course that's it. 이거 that's it 있었죠? 또 똑같은 뜻이었고. 그래 맞아. That's right. That's right. 그래서 이번에 더 이렇게 반응.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아이가 뭘 대답했어요. 그럼 정답이거나 뭔가 찾아내는 대답을 했어요. 그럴 때 That's right. That's right. You're right. 이렇게 해도 되고 마지막 Are those all your friends? Are those all your friends? 자, 이건 제가 고른 이유가 아까는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게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복수형으로 is this는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are these 이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복수형, 단수형 개념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다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is this. 왜냐면 우리말 자체가 단수 취급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re those, are those, are these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걸 익혀보시라는 이제 의미에서 제가 이 문장을 뽑았고요. Are those all your friends? 다 네 친구들이야? 그 까요가 막 나열을 하거든요. 뭐 길버트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내 친구예요. 그랬더니 Are those all your friends? 저것들이란 뜻이 아니고 네가 말한 그 사람들 그것들이 다 너의 친구들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었어요. 네, 강의는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 여기 육아에 관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려고 나누고 싶어서 하나 더 올려드리는데 이 지금
카이오가 놀 친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그 너 얘도 있고 클레멘타인도 있고 뭐 길버트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이런 과정을 보면요. 평소에 만약에 할머니가 카이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카이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친구도 누구 있는지 모르고 얘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진짜? 친구 없어? 참 안 됐다. 할머니가 놀아줄까?" 이런 식으로밖에 아마 응대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이오가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평소 때 카이오의 말을 많이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놀고 오면은 "엄마 내 친구 클레멘타인 있는데 글쎄 캔디 내가 떨어뜨렸는데 너 나한테 준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에피소드를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번 편을 보면서 '할머니랑 같이 안 사는데 이걸 어떡하지?' 막 이런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아이의 그 있었던 에피소드 막 일들을 일상생활들을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이제 그 같이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른들이랑 친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공통사 얘기하다가 뭐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막 공유하고 더 친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하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사랑이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시간엔 저랑 같이 안 했으니까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에서 그 키즈노트에서 보내주는 그 앨범 그 보고서는요. 오늘 사랑이 꽃도 만들었구나. 오늘 사랑이 이렇게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오늘 어땠다는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사랑이 오늘 배변 훈련 잘해가지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말을 조금은 알아들어서 그랬어? 그러면 네. 막 이렇게 대답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저와 없는 그 시간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린이집을 안 보낸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밤에 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아침에 어린이집 가는데 가기 싫었지? 그래서 울었지? 근데 어린이집에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아줘서 고마워." 하면서 뭐 있었던 일 이제 "엄마랑 오늘 산책 갔는데 사랑이 재밌었어?" 이렇게 막 말은 안 통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기 전부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매일 하지는 못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막 철두철미하게 막 모든 걸 다 지켜서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생각날 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하고 공감하는 게 꼭 나이가 안 맞다고 해서 아이랑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유대관계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들었던 그 강의에서도 항상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까유의 엄마의 지금 눈 시선이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박사님이 잠깐 얘기하자면 그렇게 엄마가 눈을 못 마주치고 얘기를 끝까지 못 들어 주는 이유가요. 일단은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또 살림이나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 주셨지만 저도 잘은 하려고 하는데 막상 또 시간이 닥쳐와서 밥할 때 되면은 아이 내팽개치고 살림에 또 잘하지도 않는 살림에 막 이렇게 몰두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편을 보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번 편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또 다르니까요. 느끼는 점도 다르고 그래서 뭐 채팅방이든 댓글이든 의견들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까유 그 공부, 스터디 통해서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게 육아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배 맘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공유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제 또 마감 시간이 다가옵니다. 뚜둥. 네. 이번에는 낙오자 없이 네,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네, 응원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또 만나요.